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가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3일 넷패스 아크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넷패스 아크가 패널 레벨 패키징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한 이후에 아직까지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양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모두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싶은 내용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지난주에 상승한 재료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단발성 이슈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짤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중에서 넷패스 아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 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의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흘러가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상승한 이유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웨이퍼가 원형으로 해서 칩을 생산을 했었는데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각형 이제 여기서 칩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원형으로 됐을 때는 칩이 이제 사각형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테두리 부분에 수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사각형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수율 향상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았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코어스 패키징과 관련을 해서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예전에 유리기판도 코어스 패키징 중에서 이 W가 나타내는 게 웨이퍼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었죠. 이 웨이퍼 대신에 유리기판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 웨이퍼의 인터포저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었는데 뭐 병목 현상을 떠나가지고 유리기판을 대체를 하게 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또 있기 때문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이 크게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팬아웃 레벨 패키징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수율과 생산성의 향상을 하게 되면은 제조 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현지 시점으로는 들긴 하곤 있지만, 관련된 내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뭐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반복적으로 나올 이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슈 사항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볼 텐데, 정부가 26조 규모로 해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냐면은, 후공정에 위주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팹리스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었고, 대상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넷패스 아크도 후공정에 아무래도 좀 속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 수혜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부 지원
금액 자체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을 해 준다라기보다는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 그러니까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 형태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네페스 아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도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반도체 업황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단 기업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되면서 매출 증대의 그런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정부 정책의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규모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큰 틀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 내중으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네페스 아크에 어떻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대해서 하나씩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왔을 때 다음날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투자자 개미들은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은 좀 더 거래량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내일 방향성을 조금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지난번 이제 목요일날 얘기를 하면서 분봉에다가 이렇게 좀 줄을 그으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1차 지지 라인 위치는 좀 이탈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지 라인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오늘 반등을 하면서 내일 좀 지지를 받다가 내일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힘없이 또 조정을 받는지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 번째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요 앞선 장대 양봉의 종가 가격과 그 다음 장대 양봉의 시가 가격 만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으로서는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분봉 요 가격 라인 때랑 그리고 일봉 기준선 위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긴 한데 분봉을 저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이 전저점을 지켜줘야 되는 게 최후의 보류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저는 기준을 조금 잔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분봉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에 지지 라인 요 구간대가 또 강한 저항 라인대로 볼 수 있겠으니 현재로서는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관찰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또 패널 레벨 패키징 관련한 또 이슈 사항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좀 정하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거나 관련된 내용 있으면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네페스 아크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